80쪽입니다. 80쪽. 자, 22번째 역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이제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우선 나눠서 간단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면역 반응의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병원체에 의한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했는데 그 감염성 질병을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게 이겨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병원체를 쉽게 무찌르는 것을 이제 우리는 면역이라고 하죠. 자, 먼저 정리해 보면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왜 1차 방어라고 할까? 왜 2차 방어라고 할까? 먼저 나타나니까 1차 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염 초기에 먼저 빠르게 나타나죠. 2차 방어는 감염 후기에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후기에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1차 방어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죠. 1차 방어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고 이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선천성 면역. 그리고 2차 방어를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방어는 비특이적.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병원체에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그러나 특정 병원체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을 인식하죠. 그러니까 우리 81쪽 교재 81쪽에 표 22.1에 나와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의 그 대상은 세균 바이러스에 관계없이가 아니라 세균이면 세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그래서 세균을 예를 들면 그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물질이 있겠죠. 그 물질을 인식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비특이적. 그런데 2차 방어는 특이적. 2차 방어 특이적인 것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1차 방어는 기억이 없습니다. 2차 방어는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서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방어로서 먼저 우리 피부,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침입하기 전에 먼저 방어하는 그런 방어, 1차 방어가 먼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피부의 맨 바깥쪽 세포는 죽어 있죠. 그 죽은 세포에 바이러스가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이태리 타올로 때를 빡빡 밀어내는 것. 때라는 것은 우리 그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부, 그 다음에 점막, 입술이나 코, 생식기, 항문 등의 점막, 그리고 분비물, 콧물이나 눈물, 이런 것들. 콧물이나 눈물, 이런 것에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라는, 라이소가 커트, 자르다라는 뜻이고, 커트. 자임은 엔자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엔자임은 효소라는 뜻이죠. 이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세균의 세포벽의 성분이 아까 펩티도글리칸이었죠. 그 펩티도글리칸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다. 이거 이제 내부 방어가 되겠죠. 그래서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식균 작용. 먹을 식, 그리고 세균을 잡아먹는 거,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여기 세균이 있다고 칩시다. 이 녀석이 백혈구고요. 백혈구. 그리고 세균. 그럼 우리 몸으로 이미 들어왔다. 그러면 이 백혈구의 세포막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 세균을 그 세포막 일부분으로 에워싸서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먹을 식자를 써서 식균 작용, 즉 이것은 식세포 작용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세포 내 섭취라고 합니다. 세포 내 섭취를 참고하세요. 우리가 음식할 때 마실 먹을 식이죠. 그래서 식세포 작용과 식세포 작용, 그리고 음세포 작용이 있는 내용은 참고만 하세요. 되게 이제 액체 성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때 마실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고형 성분이라고 하지만 조심할 것은 단백질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럼 그 단백질의 경우에 고형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액체와 함께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음세포 작용이 되는 거고, 이 식세포 작용은 아예 그냥 세균 잡아먹는 거,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은 세균 잡아먹는 거. 이와 같이 막의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죠. 자, 세포 내 섭취 중에 식세포 작용, 다른 말로 식균 작용.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참고만 하세요. 식포라고 합니다. 포는 주머니라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 백혈구 속에는, 우리 세포 속에는 리소좀이라는 리소좀 또는 리소좀 또는 라이소좀, 역시 리소솜, 아까 라이소자임하고 단어 비슷한데 라이소자임은 효소고, 이 리소좀은 세포 내에 들어있는 막성 소기관입니다.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 그 리소좀 속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고요. 저 리소좀과 식포가 융합을 하죠. 접근한 다음에 융합을 하면 요 효소가 바로 세균을 분해합니다. 자, 이런 식균 작용도 세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 면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항미생물 단백질로서 예를 들어서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바이러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 관계없다 그러면 비특이적이 되겠죠. 매우 중요한 것이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 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왜 염증 반응이라고 하냐면 그 염자가 불꽃 염자입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난 곳으로 세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혈액을 많이 흘러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붉어지고 그리고 뜨거워지죠. 그래서 불꽃 염자를 써서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연살생세포, 소위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죠. NK셀을 줄여서 NK셀, 자연살해세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연살생세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조심할 것은 아까 식세포 작용의 경우에는 먹는 겁니다. 다시 그리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먹을 식자를 써서. 그런데 자연살생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인데 이 녀석이 어떤 세포를 죽이냐면 감염세포. 이를테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나의 세포. 예를 들어서 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그럼 그 내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이 일어나고 그 바이러스가 내 세포를 터뜨리고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건강한 세포들을 또 감염시킬 수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이 바이러스가 조립하기 전에 감염된 나의 세포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또는 암세포 등을 암 걸릴 때, 다시 암세포 만들어질 때마다 암 걸리는 건 아니죠. 그 암세포가 만들어지면 저 자연살생세포가 암세포를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조심할 것은 식세포 작용이 아닙니다. 이 자연살생세포가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하죠. 특정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이게 자연살생세포라고 합시다. 이게 자연살생세포고 이 녀석이 감염세포라고 합시다. 또는 암세포. 그럼 이 자연살생세포가 어떤 특정 물질을 분비해서, 제가 이름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기초반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심화반에서 나오는 것인데 퍼포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포어가 구멍이라는 뜻이고 이 퍼포린이 이 감염세포나 암세포에 구멍을 냅니다. 그럼 내용물들이 새어나가서 죽을 수 있겠죠. 또는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녀석이 어떤 효소를 분비하는데 그레인자임이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레인자임이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나 식균 작용은 아니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이름, 퍼포린이나 그레인자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자연살생세포가 감염세포나 암세포 등을 죽이려는 것은 식세포 작용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 감염세포가 어떤 바이러스에,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죽인다. 그러니까 비특이적.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천성 면역은, 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후천성 면역은 2차 방어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데, 세포성 면역은 어떤 세포가 직접 죽이는 거야. 아까 자연살생세포는 아니에요. 자연살생세포에 의한 그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죽이는 것은 비특이적이고, 지금 여기는 특이적인데 왜 특이적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우리 림프구 중에, 물론 림프구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림프구 중에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쨌건 림프구도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독성 T 림프구라고도 하는데, 또는 세포독성 T 세포라고도 하는데, 이 녀석이 어떤 세포를 죽이느냐? 역시 감염세포, 또 암세포, 또 이식된 조직의 세포, 이식된 조직의 세포, 이식된 조직까지만 쓸게요. 어떤 사람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살을 떼어다가 붙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살을 떼어다 붙이죠. 이것은 바로 세포독성 T세포가, 세포독성 T 림프가 그 이식된 조직의 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자연살생세포와는 차이는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아까 퍼포린 분비하고 그레인자인 분비해서 죽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특정한 녀석만. 아까 자연살생세포는 감염세포를 죽일 때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관계없이 같은 방식으로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세포독성 T림프구는 특정한 녀석만, 그 특정한 녀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작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세포가 직접 죽이니까 세포성 면역. 그런데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나중에 B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 형질세포로 분화가 된 다음에,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죠. 항체를 생산해서 항체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 항체가 예를 들어 세균이 있다. 그럼 세균에 항원이 있겠죠. 그럼 그 항원에 이렇게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을 무력화시키죠. 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죠. 그런데 그 항체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혈액이나 림프액 속에 들어있습니다. 체액이 들어있죠?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조심할 것은 아까 세포성 면역의 경우에는 세포독성 T림프가 직접 죽이는 거야. 역시 식균 자극은 아닙니다. 식균 자극 아니에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것, 체액성 면역은 B림프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형질세포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항체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그 항체가 어디에 들어있어? 체액에 들어있어.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2장의 내용을 공부했고, 자, 그런데 선천성 면역이 1차 방어가 먼저 일어나야 2차 방어가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그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 81쪽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여러 가지 질병의 방어작용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인데, 니은은 B림프구와 T림프구 중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가볼게요. 눈물, 콧물 또는 땀에도 들어있는데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라이소자임이죠.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한다고 그랬어요. 세균의 세포벽은 그 성분이 동일하게 펩티도글리칸이죠. 그러니까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 백혈구가 항원을 식균작용으로 제거한다. 세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나타난다고 했죠. 역시 비특이적. 세포 니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세포를 인식한 후 제거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세포를 인식한 후. 여기서 인식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은 세포독성 T림프구에 의한 특이적 면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죠.
라. 피부가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하여 항원의 침입을 막는다. 그 물리적 장벽이라는 것은 피부랄지 또는 점막, 분비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역시 비특이적. 그래서 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기억 가나라. 가나다라 중에서 다만 특이적이고 나머지가 비특이적이니까 기억 맞고. 니은 라이소자임은 기억에 해당된다. 아까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 눈물, 콧물, 땀에 들어있는 라이소자임. 맞죠? 디귿 니은은 염증 반응에 관여한다고 그랬는데 니은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인데 염증 반응은 비특이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는 특이적이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